자,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메가랜드 밀착과 1부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메가랜드 밀착과 1부에서는요, 수험생들이 남은 4개월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을 대표 사례를 모아서 케이스별로 솔루션을 제시하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정말 준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곧 메가랜드 밀착과 1부가 시작됩니다. 들어와. 네, 안녕하세요. 6월 밀착과의 라이브 진행을 맡은 최근영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아시겠지만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메가랜드에서 압도적 비주얼과 압도적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학 결혼 강의하는 이종호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 이번 밀착과의 준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네, 저희 경품도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반응이 되게 좋아요. 네, 메가랜드 짝,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품도 실시간으로 제공되니까요. 많은 참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제한으로 나가니까. 그렇죠. 저희 스타벅스 쿠폰도 있고요. 네, 교수님 굿즈, 저희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저희 메가랜드만에 있는. 네,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세트 이어폰들도 나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단 그 1월 달에는 이렇게 실제 우리 수험생들이랑 밀착 과외를 해봤었거든요. 네. 한 20명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간을 빌려가지고 해봤었는데 그때는 일단 직접 동영상으로 공부했던 분들을 뵈서 좋았는데 네.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랜선으로 네.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조금 인원이 한정된 그렇죠. 공간이다 그게 좀 보니까 아쉬웠어요. 적었는데, 멀리서 네. 오고 싶었는데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좋네요. 네,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연을 정말 많이 받았죠. 그렇죠. 사연이 진짜 많이 왔고. 수천통 받으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수천통 받아서 네. 지금 이 시기에 너무 궁금해하신 점들이 너무 확연히 보일 수 있어가지고 저희 거기에 이제 맞춤 솔루션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뭐 끝까지 이제 시청해 주시면 정말 막 푸짐한 상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재밌는 끝까지, 게임도 있고요. 네, 저희 채널 고정 실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통하면서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밀착과의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밀착과에는 1부, 2부, 3부 진행될 건데요. 저희 1부는 이종호 교수님과 함께 제가 합니다. 네, 남은 4개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저희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저희 랜선 1대1 라이브라고 해서 저희 1대1로 Q&A를 고상철 교수님과 이소원 교수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지금 와 하겠습니다. 계세요? 네, 지금 고상철 교수님. 네. 그리고 저희 3부에서는 실시간 라이브 쇼로 라이브 쇼. 예. 네. 저희 10초 답변 쇼, 그리고 실시간 퀴즈 쇼, 그리고 실시간 토크 쇼. 저희 함께 소통한다 진행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저기 뭐 이종호 교수님 그 티를 삶은 것 같다고 줄어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나 이거 티셔츠가 너무 네. 이렇게 작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 계신데 네, 너무 잘 어울리신다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예,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특이한 분이 계셔서 이런 분은 내보내 주세요. 네. 교수님 팬이셔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실 수도 예. 있어요, 교수님.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1부 순서는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남은 4개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이제 케이스를 3개를 준비했습니다. 3개를 케이스를 준비해서 케이스별로 학습 솔루션을 제시를 할 테니까 우리 노트를 준비하셨다가 자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모를 하시면서 남은 4개월 공부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연 주신 분들 통계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네. 네, 우리 사연 주신 분들 통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초시생이 57%. 지금 보고 계시죠? 상당히 많아요. 초시생이 그쵸? 57%가 되고요. 제시 사시는 분들이 43% 정도 돼서 사실 그 초시생이 얼핏 보면 이렇게 7% 정도 많아 보이죠. 네. 많아 보이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가에는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샤이 초시라고 해서 샤이 제시라고 해서 제시를 숨기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정말 처음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처음 하는 게 아니다. 제시임에도 네. 불구하고 나는 처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감안하면 한 절반 정도씩 제시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초시 50% 정도 수험생들이 사연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반 정도 고민하시는 것 네, 같아요. 5대5. 네, 5대5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 수험생들, 사연 주신 수험생들을 4개 부류로 한번 나눠봤어요. 어떤 수험생들일까? 일단 제일 많은 사연을 주신 분들은 초시생 기준으로요. 직장인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사연을 주신 분들이니까 5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전념하실 수 있는 분이 한 20% 정도.
그다음에 주부가 한 20% 정도. 그렇게 해서 직장인 공부에 전념하실 수 있는 분 주부가 거의 한 90% 정도 네. 수험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수하시는 분들도 비슷합니다. 직장인들이 한 45% 정도. 네. 45% 정도 수험생들이 잘 주셨고요. 나머지는 시험에 전념할 수 있는 순서, 주부 이렇게 해서 90% 정도 수험생들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목소리 좀 작나요? 네, 지금 작다라는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번 목소리 좀 확인 더 부탁드릴게요. 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소통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네. 크게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과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을 초시생, 재시생 이렇게 둘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초시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과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어떤 고민이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저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이 과목인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부분의 수험생들, 그러니까 주부, 직장인, 그다음에 학생, 대부분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맞아요. 공부법 진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남은 4개월 어떻게 공부할까? 그리고 시험에 전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공부법보다는 오히려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하셔서. 예, 그렇죠. 남은 기간 불안한데 어떻게 남은 기간 멘탈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초시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네, 딱 확인이 되네요, 그러니까 교수님. 여기 공법, 또 공법, 네. 또 공법. 네. 그러니까 직장인, 그다음에 학생, 시험에 전념할 수 있는 분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공법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부분들은 제일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계로. 이제 학계로는 아무래도 계산 문제 이렇게 우리 수포자, 네. 계포자 그러고 맞아요. 계포자라는 이제 신조어가 저희가 있었죠. 예,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도 수학 포기하신 분들, 네. 계산 문제 포기하신 분들은 네. 우리 부동산학교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네. 주부분들이 네. 부동산학교를 좀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결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교수님들 솔루션 제시하는 교수님들 저 구성이 과목별로. 예, 그렇죠. 네. 예. 학개론, 그다음에 네, 공법, 공법, 그다음에 세법. 세법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과목들 교수님들이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데 여기 이제 김은양님 같은 경우는 학개론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네.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여기 네. 요분 스타벅스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요? 그렇죠, 교수님. 예. 여기. 네. 김은양님은 학개론이 제일 좋다고 하신 분, 요 네. 스타벅스 요 쿠폰을 저희가 싸드릴 건데요. 요거 네.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저희 메가랜드 아이디를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7월 15일 날 일괄적으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올려주세요. 아이디만 올려주시면 이 드린 거 요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드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추가금을 내시면 아이스 카페라떼도 드실 수 있고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도 드실 수 있으니까 꼭 촌스럽게 요것도 내밀면서 요것만 먹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 추가금만 내시면 우리 스타벅스의 모든 메뉴를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그리고 교수님 저희가 지금 100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 네, 100명 돌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명 돌파 기념으로 우리 네. MC님이 한 분 또 네, 예. 그럼 제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예. 한번 선정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 내용 올려주신 분들 중에 네, 추가금 없이라고 말씀 주신 네, 추가금 없이 네, 아무나 선정한 것 같은데 지금. YUK 네, 추가금 없이 네, 저희 메가랜드 아이디 올려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벅스 쿠폰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이종호 굿즈가 받고 싶다 아니면 고상철 굿즈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또 올려드리니까 중간중간에 예.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가장 어려운 과목. 예,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고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과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들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약간의 좀 차이점을 우리가 느끼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방송사고 괜찮아요, 김서연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방송사고까지는 아니고. 예. 저희가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지금 그 페이지로 넘어가질 않아서. 페이지가 넘어가지 네, 않네요. 지금 막 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예. 또 학계론 궁금하신 점, 예. 정우 쌤한테 궁금하신 점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실시간 답변 지금. 네. 예, 형님 저도요. 굳이 바로 계속 줄 수는 없어 이게. 계속 네. 줄 수는 없으니까. 네, 혹시 학계론 궁금하신 내용. 또 한승호님 계산 관련 문제는 몇 문제 정도 맞춰야 되냐 이런 네.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 네. 계산 문제는 제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우리 뒤에 솔루션 제시할 때 계산 문제에 대한 방향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네. 그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이제 네. 우리 다음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다음 1부 두 번째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과 그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공부법.
두 번째도 공부법, 세 네. 번째도 또 공부법. 공부법이죠.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은 기간 4개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수강하시는 분들은 뭐 공부법에 대해서 멘탈 관리보다도 맞아요. 멘탈 관리는 작년에 하셨으니까 공부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합격을 위한 공부법. 예, 네. 합격을 위한 공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수강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요게 네. 한 과목씩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정말 이게 퍼센티지가 약간 조금 다릅니다만은 정말 비슷하게 첫 번째는 뭐야 학계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법, 세 번째는 의외로 주부가 네. 세법이 가장 어렵다. 아까 초시생분들은 또 주부님들은 학교를 되게 어렵다고 그렇죠. 하셨고 예. 재시생분들은 세법. 초시생이든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든 일단 숫자 나오는 네. 부분이 이렇게 우리 조금, 주부분들이 좀 약하신 게 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학창시절에 수학 포기해서 벌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포기를 해서 지금 벌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네. 어떤 솔루션 케이스를 갖다가 세 개 네. 제시를 해서 솔루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네, 건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케이스 저희가 지금 저희 쪽에서 이제 많이 그 고민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첫 번째가 공부 전념하고 있는 재시생,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 병행하는 초시생,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막 시작한 초시생. 예.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점수도 다 다르고 시간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응시 경험도 다 달라서 제가 케이스별로 좀 맞춤 솔루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인 주시문 중에 이제 공부만 할 수 있는 재수생인데 점수는 어느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확보가 되셨고. 공부할 시간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까지 시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솔루션을 제시를 할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우리 신청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학습 상태 재시생입니다. 작년에 공부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두 번째는 학습 환경은 직장인입니다. 아까 통계에서 보셨듯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우리한테 사연을 주셨어요. 맞아요. 공통적으로 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공부할 시간이 그래도 하루에 4시간을 뺄 수 있는 분. 네. 그리고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신 분인데 네. 이제 지금부터 이분 모의고사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학계론이 70점, 네. 민법이 80점. 그러니까 채팅창에 어떤 글이 올라올지 제가 사실 예상이 되는데요.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벌써 75점 정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네. 직장인이시고 하루에 4시간 정도 공부하셔도.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으시고 이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각오가 돼 있으신 분들은요. 하루에 4시간 정도를 공부하셔도 지금 네. 시점에서 학계론과 민법을 평균 점수를 75점을 만드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2차 과목도 점수가 상당히 높으세요 벌써. 그래서 중개사법 75점, 공법은 55점, 그다음에 공시세법은 47.5점. 합격 점수에서 약간 모자라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1차는 거의 합격 점수. 그렇죠. 합격 점수에서 어떤 15점 정도 남는 점수고요. 2차는 거의 합격 점수 근방에서 형성되는 점수대이신 분입니다. 저희 채팅창에 예. 부럽다는 의견. 그러니까. 네. 저 점수가 왜 고민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의견 많이 올라오고. 고민 맞나요? 근데 이런 분은 이제 주로 하는 네. 고민이 자 일단 이분의 고민은 일단 첫 번째는 불안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불안하고 점수가 잘 나오는 분들은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모든 수험생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모두 다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그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에 대한 극복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네. 나는 공부를 많이 하면 불안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편인데 불안하시다. 네. 불안하시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예. 핵심까지 들을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좀 예, 지금 이제 알맞은 커리큘럼 3, 4월 달 통합이론까지 네. 들으셨고 핵심 이론을 건너뛰고 네. 바로 이제 문제풀이를 가도 되는지 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인데 사실 이제 1차 점수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드셨고 2차 점수가 약간 합격 점수 모자라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솔루션 받으실 건 사실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던 거에서 크게 변경하지 마시고요. 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눈 맞고 귀 맞고 자기 원래 하던 공부 방법대로 꾸준히 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핵심까지 들을 시간이 부족하면
핵심 이론은 듣지 않으시고요. 바로 문제풀이 가셔도 무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커리큘럼이 지금 7월 달부터 10월 네. 시험 때까지 일단 7, 8월 달 다른별 문제풀이, 네, 문제풀이 있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9월 달, 10월 달에 족집게 파이널. 백서, 네. 파이널 특강, 네. 파이널 강의까지 네. 그냥 순서대로 쭉 들어주시면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불안함만 잘 극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수험생들이 불안함 극복에 가장 도움되는 게 어떤 걸까요? 저희가 제가 이걸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사실 이정호 교수님께서 팁을 주신 건데 네. 한번 얘기해 보냐고 해주세요. 합격하고 나서 뭐 할지 그렇죠. 예. 네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쌤 이제 합격자 모임 때 꼭 실물로 뵙고 싶어요. 뭐 합격자 모임 때 꼭 만나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뭐 약간의 희망적인 예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희망적인 예상을 갖다가 계속 하시다 보면요. 동기부여가 상당히 많이 되고 그다음에 공부하는데 상당히 추진력이 있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합격자 모임에 이쁜 옷 입고 참석을 할 거다. 아니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합격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우리 사무실을 개업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사무실 이름을 정해놓는 거죠. 아 좋죠. 혹시 생각나는 이름 있으세요? 저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한다. 네, 메가랜드 미스터 문제. 네, 메가랜드 메가랜드 부동산. 네 메가랜드 부동산 이거 저 방송국 놈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그런 어떤 네. 뭐죠? 자기 이제 이름도 한번 정해 보시고 그러면서 한번 희망적인 메시지를 한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 과정을 거칩니다.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중에 단 한 명도 이 시기를 거치지 않은 분들은 없으니까요. 이 시기를 좀 슬기롭게 극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사례자를 좀 솔루션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공부 방법을 크게 바꾸지 마시고 기존 공부 방법대로 유지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질문 주셨던 통합 이론에서 예상 문제 풀이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지를 물으셨거든요. 당연히 핵심 이론 생략 가능하고요. 통합 이론에서 바로 문제 풀이로 가셔도 됩니다. 앞으로 남은 커리큘럼대로 문제 풀이, 그다음에 일일 특강, 그리고 네, 족집게 백서. 백서까지 아니면 파이널 우리 동영 모의고사까지 순서대로만 쭉 소화하신다면 올해는 반드시 합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 우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계속 가지시면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 지금 채팅창에 합격자 모임 가면 기분 좋겠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정말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합격자 모이면 진짜 이렇게 우리가 대면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진도 많이 찍고요. 네,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네. 저희는 사실 그 합격자 모임 꼭 반드시 반드시 실제로 해야 되는 게 저 선생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노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합격자 모임 때 부를 노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래 잘한단 말이에요. 검증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그죠? 그런 시간. 그러니까 정말 축제죠, 축제. 합격하고 나서 1년 동안 나에 대한 보상을 그런 즐거운 생활을 하시면서 한번 이 힘든 시기 남은 4개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강생도 합격자 모임에 참석이 가능하나요? 당연히 참석하실 수 있죠. 당연히 참석 가능하시고요. 네. 동영상 수강생 당연히 참석하실 수가 있다는 거 네. 생각하시고 여기 저기 한 분 또 상품 드리고 갈까요? 네. 어떤 분 교수님 선정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요분 딴 학원생인데 가도 되나요? 이분은 딴 학원생이면 오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요 분은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 다다이즘님 신조리 증권 매자닌 신전 요거 지난주에 수업했던 내용인데 제 수업 들으시는 분 네. 같습니다. 다다이즘님 네. 다다이즘님한테 이종 굿즈 상품 하나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이즘님은 굿즈 평생 갑으로 물려줄 만한 굿즈를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케이스 두 번째 들어가. 케이스부터는 아마 나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솔루션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솔루션은 그렇죠. 이게 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솔루션이 네. 다다이즘님 축하드려요. 저희 지금 채팅창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서로 그러니까. 축하드리고 아니면 너무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예. 네, 저희 항상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우리 케이스의 수험생은요. 30%의 수험생들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정말 많이 하는 고민이거든요. 네. 동차냐, 1차냐, 그쵸. 그것이 문제다. 문제로다. 네. 너무 고민되고 불안합니다라고 사연 올려주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1월 때부터 공부를 하셨다라는 기준을 했을 때 그러면 좀 보세요. 11, 12, 1, 2
3, 4, 5, 6월. 지금 6월 달이니까요. 8개월 동안 1, 2차를 같이 공부해 오셨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점수가 1차 부동산학개론 45점, 2차 민법이 1차의 민법이 45점 이렇게 해서 1차에서는 평균 45점이 나오시는 분이고요. 2차는 중개사법이 72.5점, 중개사법 정도만 네. 2차에서 공부 좀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공법, 미응시, 공시세법은 미영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네.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2차를 지금 1차가 점수가 45점밖에 안 나오는데 2차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 고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지금 댓글로도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네. 2차에 대한 고민을 무조건 동차. 이 무조건 동차를 네. 가자는 분도 계시고 1차만 하셔야 된다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번 솔루션 좀 잘 들으셨다가 네. 지금 제시하는 솔루션을 잘 들으셨다가 꼭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감이시다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많이 고민을 하고 비슷하다고 하세요. 역시 이민주님도 네. 박서희님도 그렇고요. 네, 네. 지금 네, 2차 고민. 자, 그럼 이분에 대한 솔루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서 한번 뱉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네,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거예요. 근데 잠깐 제가 단어를 살짝 바꿔볼게요. 2차를 포기한다 하지 마시고 2차를 보류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포기란 말을 하시면 안 되냐면요. 일단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얘기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며칠 학원을 나와야 되고 며칠을 공부해야 되죠. 6과목입니까? 저희가 6과목이니까 6일 나와야 되죠. 네.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6일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2차를 포기해버리고 1차로 전환해버리게 되면 이틀만 학원을 나오셔도 돼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밀려났던 갑자기 문화생활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갑자기 또 모임도 가시죠. 개모임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호회 막 나가고 갑자기 시간 남으니까 갑자기 삶의 질이 높아지죠. 향상되고요. 점수는 그렇죠. 1차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1차 집중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차를 포기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1, 2차를 동차를 공부할 때 시간만큼을 1차에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끌고 오시다가 1차로 전환하셨는데 1차까지 안 돼버리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시간을 꼭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네. 아니면 8월 15일까지 그런 식으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를 시간을 정하셔가지고요. 그 기간 동안에 1차를 집중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는 45점 정도의 점수를 이렇게 1차를 맞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목표 점수를 갖다가 과목별로 10점씩 올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한 달을 정해서. 그럼 그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2차 공부를 그쵸. 잠깐 보류하시고. 보류해 놓으셨다가 내가 한 달 안에 아니면 한 달 반 정도 안에는 네. 과목별로 점수, 1차 과목별로 점수를 10점씩 또는 뭐 15점씩을 올릴 거다라는 목표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임에 갈 시간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문화생활 할 시간이 없겠죠. 네. 그리고 동차할 때 쏟았던 시간을 오롯이 1차에 이렇게 쏟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도 아까 교수님 해주셨던 말씀처럼 요단강 건너고 싶지 않다는 분들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주로 공부하시는 메인 책상 앞에다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없다. 보류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2차 잠깐 보류하셨다가 1차 점수를 갖다가 우리 짧은 기간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업을 쭉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시간씩 공부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쭉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암기해야 될 부분 암기가 좀 덜 돼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취약한 부분, 예를 들면 부동산학개론에서 뭐 투자론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네. 감정평가는 조금 부족하다. 부족 부분을 갖다가 뭐 특강이라든지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기출 문제를 지금 통해서. 준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저희도. 예,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향상시킨 이후에 그 이후에 2차를 포기할지 말지를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2차를 포기해 놓으셨는데 갑자기 9월달 정도에 아니면 8월달 정도에 1차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때 내가 2차를 왜 포기했나라는 그런 생각을 드실 겁니다. 네. 벌써 요단강을 건너신 분이죠. 예. 다시는 또 건너시면 안 돼요. 니마 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솔루션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분 솔루션을 정리해드리면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는 있어도 뭐는 없다 그랬죠 제가. 보류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2차를 잠깐 보류해 놓으시고요. 2차를 보류해 놓으시고 1차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시자라는 거.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서 이 중요한 건 1차에 집중을 하긴 하는데 네. 시간을 정한다는 거.
예컨대 한 달 동안 1차에 좀 집중할 시간을 가지겠다. 네. 아니면 8월 15일까지 1차에 집중할 시간을 가지겠다. 꼭 시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2차 공부를 잠깐 보류하시고요. 1차 공부에 집중을 하셨다가 세 번째는 추후에 1차 점수가 목표 점수에 도달하는지 안 도달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혹시 그 추후에도 점수가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1차만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도 올라오시죠. 6시간 정도 공부를 네. 쭉 1차를 해주신다면요. 대신에 중요한 건 2차 1차 같이 공부하실 때, 동차 준비하실 때 시간을 오롯이 1차에 다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점수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셔도 늦지 않다는 거. 그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특강 같은 걸 들으실 때 우리 문제풀이가 기출 문제풀이가 좋은지 예상 문제풀이가 좋은지를 많이들 질문을 하셨고요. 네. 이 사례자도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일단 50점 미만의 수험생들은 아직까지는 기출 특강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기출 특강이 좋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50점 이상의 점수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50점 이상의 수험생들은 일단 우리가 7, 8월 달에 진행되는 단원별 단원별 문제풀이를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별 문제풀이는 기출 문제를 50점 이상을 확보하고 60점에서 70점으로 점프하기 위한 그런 문제풀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어떤 문장들을 좀 적어주시는 것도 좋아. 지금 써. 진짜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던 제가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이렇게 말씀 못 드렸는데 그 그러니까 보류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네, 모두 다 명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명언들은 이제 우리 메가랜드 랜선 우리 라이브 우리 1차 가야에서만 이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옥 같은 말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뭐는 있어도 보류는 있어도 뭐는 없다. 포기는 없다. 주옥 같은 개론 이종호 선생의 명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시기별 특강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부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차를 잠깐 보류하고 1차를 공부하심에 있어서 특강 1차 특강을 좀 많이 활용해 보세요.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이제 기출 아까 특강 말씀드렸고요. 수초감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방구 특강이라든지 이런 특강을 통해서 전 범위를 하루에 공부하시는 것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부족한 부분을 보실 때는요. 전체 강의를 다 본다는 느낌보다는 그 부분을 찾아서 예를 들면 내가 투자론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투자론 부분 강의만 찾아서 투자론도 다 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든지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 자기가 좀 약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보신다는 느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례자는 학습 솔루션을 한 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잠깐 2차를 보류했다가 시간을 정한 다음에 1차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 점수 상승을 확인한 다음에 2차 포기를 타진해봐도 늦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50점 미만의 수험생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그 다음에 50점에서 60점, 70점대로 점프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원별 문제풀이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초반부에는 1차 특강을 좀 많이 활용하시고 후반부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를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이 많이 떨어졌겠죠. 그런 분들은 2차에서는 일일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테마 특강이라든지 시크릿 특강이라든지 이런 특강을 가지고 이론 보충을 해가면서 부족 부분을 조금 메꾼다라는 느낌으로 케이스 사례자 2의 학습 솔루션을 제시하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케이스 가기 전에 저희 경품 한 명 추천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 델홍님 한번 드렸으면 좋겠네요. 델홍님. 델홍님. 전 종호쌤 특강 빠짐없이 들으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분. 요분 저희 어떤 경품 드릴까요? 요분은 굿즈. 굿즈. 이종호 굿즈. 웬만하면 이종호 굿즈로 드리는 걸로. 이종호 굿즈. 이종호 굿즈로 드리는 걸로. 잘못 가서 이렇게 고상철 굿즈를 받거나 아니면 이송훈 굿즈를 받으면 그 분리수거장에 분리수거장에 이렇게 뭐 필요 없으니까 그죠? 이종 굿즈를 받고자 하시는 분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럼 저희가 최대한 이종 굿즈로 마지막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가 정말 넘기기 전에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던 사례인데 우리 일단 초시생입니다. 초시생이고 두 번째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고 공부를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준비는 5월부터 아니면 또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7월달부터 준비해서 합격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모의고사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 4개월 정도 공부해서 자기 학창시절에 공부 좀 잘했어. 잘하셨나요? 네, 뭐 잘했죠. 잘했어요? 네. 몇 등 하셨어? 네, 뭐 한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에서. 그러니까 공부 좀 이런 분들, 우리 MC 같은 이런 분들은 학창시절에 공부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뭐
까이 거 중개사 까이 거 한 4개월 정도 하면 공부를 합격할 수 있겠지, 동차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실강 들으시는 분들보다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5월달 또는 7월달에 유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와서 저한테 솔루션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1차만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뭐 1, 2차 같이 하는 건 지금은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냥 상담 자체를 갖다 제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메가랜드 밀착과의 라이브가 진행이 되었으니까 제가 일단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으셔야 될 강의와 그다음에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진짜 궁금하다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20%란이라는, 그러니까 20%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진짜 많이 궁금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동차 합격 비법을 물었으니까 자, 지금부터 펜을 꺼내셔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될 강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필수 강좌는 일단 이론 강좌를 한 강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입문 듣고 그 다음에 기본 듣고 심화 듣고 뭐 이렇게 통합 이론 듣고 핵심 이론 듣고 이렇게 할 시간이 정식 커리큘럼으로 가실 시간이 없으십니다.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론 강좌를 한 강좌를 잡으시는데 자칫 이렇게 급한 마음에 요약 강의를 잡으시면 조금 곤란한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6과목 다 담당 교수님한테 꼭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이론 강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론 강좌 한 강좌만 추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월달, 2월달 어떤 기본 이론을 추천해 주시는 교수님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3, 4월달 통합 이론 강의를 추천해 주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부동산학개론 같은 경우는 3, 4월달 통합 이론을 일단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 4월달 통합 이론 강좌 한 강좌. 오케이? 네, 이론은 통합 이론. 통합 이론 강좌 한 강좌. 두 번째, 기출 특강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주셔야 되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론 강좌 들으시면서 기출 문제 강의를 같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같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론 듣고 기출 듣고. 이론 듣고 기출 듣고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론 강좌를 다 듣고 기출 강좌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이론 강좌 예를 들면 경제론 수업을 들으셨으면 경제론에 관련되는 기출 기출을. 특강을 같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주요 논점이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마무리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마무리 정리에서 가장 우리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될 강의가 하루 만에 부동산 학교를 전체 끝내는 아니면 민법을 전체를 끝내는 1일 특강을 네. 들으시고요. 1일 특강과 쪽집게 백선 강의를 같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보셔야 될 강의가 이론 강좌 한 강좌, 교수님별로 추천을 받아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출 특강, 이 두 개를 묶음으로 같이. 두 번째는 1일 특강과 쪽집게 백선, 이 두 개의 강의를 같이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시간 정말 한번 디테일하죠. 디테일하면 또 네. 잊어버리니까 그죠?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론 강의는 평균 한 32강 정도 됩니다. 그럼 일단 이론 강의 32강, 네. 기출이 통상적으로 2, 6에 10에서 6강을 진행을 했으니까 12강. 그다음에 백선이 한 8강, 1일 특강이 8강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총 한 과목당 60시간을 빼셔야 됩니다. 물론 배속을 하고 그러면 약간 시간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60강. 근데 총 6과목이니까 총 360강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는 360시간을 빼셔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달력에 시간 배분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 다들 되게 감사하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태일이라는 지금 그러니까 네 너무 세밀하게 해주셔가지고 이태일, 봉태일 네. 이태일. 그렇죠. 네, 이태일 새로운 별명이 하나 또 추가되셨네요. 근데 마지막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은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는 조금 낮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7월 달부터 시작하셔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다. 드문드문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있긴 한데, 근데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한번 도전해 보실 그렇죠. 수 있죠. 전투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볼까요? 이론 강의 한 강좌, 그다음에 기출 특강 하나, 같이 공부하시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일 특강 들으시면서 쪽집게 백상 이렇게. 그래서 일단 과목별로 이론 강의 한 강좌와 기출 특강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어떤 레이아웃,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잡고요. 그다음에 쪽집게 백선과 1일 특강 들으시면서 응용을 좀 해 나가신다. 그렇게 학습 솔루션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너무 채팅창 반응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랑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네. 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해드릴까요? 네. 하나, 네. 둘, 셋, 화이팅! 예.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교수님 저희 세밀한 지금 학습 방향 설정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경품 추천 한 분 하고 갈까요? 예, 경품 이번에는 저기 아메리카노를 두 잔을 드리고 싶은데 두 잔 드리는 거 가능하나요? 본부? 네,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예, 합니다. 두 잔 드리는 네. 거. 자, 보자. 지금 뭐 받고 싶으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받고 싶은 두 잔 드리는 거. 경남이님. 이거 오랜만이네. 경남이님 요 아메리카노 두 잔 드리는 거. 네. 예, 경남이님 우리 불-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줘도 돼. 이거 내가 주는 건데 뭐. 싫으면 어쩔 수 없어. 싫으면 와서 여기 와서 방송해요. 그럼 경남이님 아메리카노 두 잔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독재자라는 독자. 앞으로는 독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채널 고정해 주시고. 그럼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교수님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죠. 그렇죠. 네. 예, 오늘 뭐 준비 계속 정말 네. 많이 했으니까. 저희 지금 또 저희가 이번에 고민을 보면서 지금 방금 나온 페이지 예. 네. 근데 지금 합계론 궁금한 질문이 진짜 99% 네. 계산 문제 수투감. 예. 네, 정말 궁금하다는 얘기 나왔는데 저희서 퀴즈 하나 가고 갈까요, 교수님? 퀴즈? 예, 퀴즈 네. 한번 할까요? 예, 퀴즈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예. 수투감이 뭔지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겠어요? 수투감이 뭘까요? 네, 수투감. 수투감이 뭘까요? 다 아시죠? 예. 네. 수투감은 그러니까 정답 맞춰 주셔도 되고요. 네, 재밌는 재밌는 답변해 주셔도 되고. 네. 우리 원래 뭐 이거 재밌자고 하는 거지. 너무 긴장히 접근하지 마. 자, 네. 그러면 여기 수투감. 많이들 아시네요. 네, 많이 아시죠. 네. 여기 보자. 한번 선정해 주시죠. 네. 또 내가 선정하면 또 독재자라고 하니까. 네, 제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사부작님. 네. 네, 저희 아메리카노. 네, 그리고 아메리카노 드리겠습니다. 경북 포켓몬 고콜라님. 네. 수학 투기 감시. 수학 투기 감시. 수학 투기 감시 좀 약간 미달되긴 했는데 뭐 이렇게 재밌게 하자고 하셨으니까. 네, 네. 포항 투기 감시, 뭐 수학 투기 감시 요분한테도 네. 어떤 거 드릴까요? 요분한테도 아메리카노 네, 드리고. 아메리카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저희 교수님 저희 계산 문제 네. 안 풀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케이스별 이제 우리 사례에 이어서 이제 제가 개별 지문,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두 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단 계산 문제를 안 풀고 싶다. 자기는 계산 문제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하고 싶지도 않다. 계산 문제만 보면 이렇게 막 울렁증이 있다. 계산 문제 울렁증이 있다. 개포자, 수포자 이런 분들. 일단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 계산 문제가 총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한 8문제, 10문제. 점수로 치면 한 20점에서 25점 정도. 그러니까 남들은 100점으로 시험을 치는데 본인은 80점에서 75점으로 시험을 치는 겁니다. 학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4-5문제 정도만 맞춘다는 생각으로 계산 문제를 대비해 주신다. 절반 정도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계산 문제를 대비해 주시면 더 좋겠고, 계산 문제는 절대로 각계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0일 날 무료 계산 문제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쵸. 1분 안에 풀 수 있는 10점 올리기 계산 문제 특강. 교수님이 이 특강에서 지금 특강 야심작이죠. 들으면 아주 야심작이고 저 그때 한 몇 문제 정도는 이제 맞출 수 있게.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자료만 한 3번 이상 보시면요.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게끔 그렇게 계산 문제 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프린트로 한 6장에서 7장 정도 나갈 거예요. 당연히 우리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게끔. 원래 이거 돈을 조금 인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7월 10일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편집 과정 거치고 페이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후에 계산 문제 특강을 메가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계산 문제 특강은 원래는 이게 무료로 진행되는 강좌가 아닙니다.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무료로 그냥 무료로 제시를 우리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죠. 네, 그렇죠. 선물이죠. 네, 저희가 지금 계산 문제가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거기서 5문제면은 네, 정말 선물이죠.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물 드렸으니까 좀 이따가 이제 고상철 교수님이나
뭐 이성훈 쌤도 오셔가지고 선물 드리지 않겠어요? 고상철 쌤 선물 준비됐나요? 네, 됐습니다. 됐다고.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 특강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한 4문제, 5문제 맞출 수 있게끔 제가 반드시 노력할 거니까 계산 문제는 각기로 공부하지 마시고 한 번에 모아놓고 계산 문제 특강 하시는 거 꼭 한번 계산 문제 특강을 통해서 3시간짜리 강의니까 2번, 3번 반복하셔서 절반 정도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전략 파트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투감 특강입니다. 수투감 특강. 아까 지금 저희 메가랜드 본부에서 예. 글이 올라왔는데 수투감 관련해가지고 이송환 교수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었대요. 예. 네, 수투감은 예. 수요일에 투자 예. 감 잡는 날. 수요일에 투자 감 잡는 네. 날. 그럼 이 좋다고 지금 소개를 한 건가요? 아, 네. 수요일에 투자 감 잡는 아니, 날. 수요일은 투자론 감 잡는 날. 전형적인 중장년층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중장년층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요일에 네, 투자론 감 잡는 날. 예, 고상철 교수님이 해주셨다고 수요일 날 투자 감 잡는 이송원 날. 교수님. 전형적인 중장년층 이제 우리 이제 그 은퇴를 앞두고 중장년층.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는 거니까. 네. 두 번째 이제 우리 수투감 특강을 드려야 될까요?라고 해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일단 수요공급 투자론 감정평가론 출제 문항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상당히 많네요. 예, 수요공급에서 한 5문항 네. 정도, 4-5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투자론은 9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평균 한 8개. 감정평가론이 많게는 8개, 평균적으로 7개. 합치면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동차 준비하시거나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펜을 꺼내셔서 수요공급 이론에서는 5개 중에서 2-3개만 맞추는 겁니다. 2-3개만. 다 맞추는 거 아니야. 다 맞추는 거. 2-3개 맞춘다. 한두 개를 공식적으로 틀려도 됩니다. 수요공급 응용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거 공부 다 하다가는 수요공급 한두 개 틀려도 됩니다. 여기서 2-3개를 맞출 거고요. 두 번째는 투자론도 2-3개를 공식적으로 틀리셔도 됩니다. 4-5문항 정도 맞추시는 겁니다. 근데 가성비가 가장 좋은 파트가 수초감 중에서는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의 가성비가 좋은 이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조문, 사례, 판례에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만은 부동산학계로는 법조문이 없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학이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법조문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조문이 있는 과목이 있는 파트가 감정평가론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론 계산 문제는요 많이 응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월 10일 날 진행되는 계산 문제 특강을 잘 소화하시게 되면요 감정평가론 계산 문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숫자만 바꿔서 약간 응용이 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5-6문항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공급에서 한두 개 버린다, 투자론에서 2-3개 버린다, 감정평가로서 한두 개만 틀린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요 이 파트도 능히 60점 이상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정말 말씀드렸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략 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투감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네. 수투감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수투감 밉다고 개론생 동너라 미워하지 마시고 내 열심히 하잖아. 좀 이뻐해 주세요. 교수님 응? 지금 교수님 나이가 좀 궁금하다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제가 나이는 그 수업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는데 고상철 쌤보다 10살 어린 고상철 쌤은 중장년층이니까 10살 어린 걸로 내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묻지? 고상철 쌤보다 10살 어린 예 그렇습니다. 맞고 팩트니까 나중에 수업 마칠 때 방송 마칠 때 민증이나 한번 깎아요. 교수님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못 믿으시니까. 와 73년생에서 74년생 본다는 분 계시네요. 아 정말 이분 저기 방출하세요. 방출. 네. 79 자스민님 방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 세대 맞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2개 질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계산 문제는 제가 정말 한번 4-5문제 정도 절반 정도 맞출 수 있게끔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특강 특강은 일단 수요공급 한 2-3개 정도 맞춘다. 투자로는 네. 4-5개 맞춘다. 감정평가로는 한두 개 틀리고 다 맞는다라는 느낌으로 가성비가 좋은 감정평가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끝까지 8월달, 9월달까지 계속 진행하시면요 10월달쯤에는 반드시 웃을 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아직 지금 점수 가지고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굿즈 말고 또 저희 정말 필요한 선물 좀 주시고 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 제가 요 얘기를 듣고 이거 사실 제가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거 우리 수험생들 이렇게 랜선으로 뵙게 됐는데 꼭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선물로. 근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부동산 학개론에 반드시 나오는 2문제를 지금부터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에서 반드시 나오는 2문제를
찍어드리도록. 진짜 가장 예. 네, 그러니까 완전 꿀팁이죠. 예, 꿀팁. 30일에 제가 오늘 일부 마지막 순서거든요. 30일에 부동산 학기론 이 두 가지 문제는 꼭 나온다. 그러면 이 두둥 이런 거 두두두두두. 아니 그거 아니야. 두둥 이렇게. 요즘 두둥. 예, 요즘 두두두두 이건 옛날 거. 두둥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30일에 부동산 학기론 이 두 가지 문제는 꼭 나온다. 두둥. 아니. 두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맞췄어야 되는데 못 맞춰가지고 다시 마지막으로 하고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걸로 합시다. 이거는요. 예. 30일에 부동산 학기론 이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두둥. 예, 그냥 두둥? 예. 그게 아니라니까. 두둥 따단 두둥. 같이 한번 할까요? 그럼? 오케이. 30일에 부동산 학기론 이 두 문제 고상철이 한번 합시다. 네, 할게요. 고상철이 30일에 부동산 학기론 이 두 문제는 꼭 나온다. 두둥. 그렇지, 딱 저거야. 두둥. 자, 그러면 30일에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반드시 나오는 두 문제. 일단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30일에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자, 미리 사과를 드렸고. 그래서 아주 확률이 높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데, 그때는 정말 미안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일단 제가 매년 나오는 문제를 추천해 드리는 건 그래도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이번 시험에 상당히 유력한 걸 두 개를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고상철 교수님이랑 이송훈 교수님은 얘가 탈 거예요. 내가 이걸 찍어주고 나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씨, 저놈 저게 나보다 10살 어린 놈이 저게 저걸 먼저 해주니까 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중장년이신 두 분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제가 제시 추천해드리는 두 문제는요. 이번 시험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문제입니다. 일단 출제 예측 넘버 1. 첫 번째는요. 부동산 금융론의 자금의 상환 방법입니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상환. 이렇게 세 가지 상환 방법에 대한 얘기와 특히 원금 균등 계산 문제. 원금 균등 계산 문제 제가 7월 10일 날 계산기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 계산기 중간에 AC 누르지 않고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도 꼭 알려드릴 테니까 원금 균등 계산 문제까지 해서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계로 출제 예측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허프의 확률 모형과 레일리의 소매질 법칙입니다. 어차피 같은 공식을 쓸 거니까 저한테 개론 배우신 분들은 그래서 약분해서 아주 편안하게 문제 푸는 방법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문제.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부동산 금융론 자금의 상환 방법. 특히 무슨 계산 네. 문제? 원금 균등. 균등 계산 문제. 그렇죠. 두 번째는 허프의 확률 모형. 네, 그다음에 네,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공부 잘하셨던 분 같네요. 우리 팀장님. 그러니까 두 개를 추천해 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재밌었나요? 아니 이거 댓글이 많이 없어. 지금 몇 분 들어 계시지? 댓글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댓글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교수님. 예. 네, 지금 저희 막 되게 지금 원금 균등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예. 네, 네일리, 네, 예.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네. 네, 꼭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저희 지금 이제 구독, 좋아요. 예. 네. 지금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네, 번씩 눌러주셔야죠. 한번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네. 50명 되시면은 네, 스타벅스 예. 가겠습니다. 예, 스타벅스. 네. 지금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음.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1부가 조금 저희 예상한 시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빠졌네. 2부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2부에서는 네, 고상철 교수님, 이소원 교수님 두둥. 예. 두둥. 공부를 하시고 음악감이 없으시네. 박자감이 없으셔. 예. 네, 저희 이소원 교수님, 고상철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실시간 Q&A 그리고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잠깐 쉬었다가 네. 3부에 다시 I will be back 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3부에 또 봐요. 네, 예. 3부에 봬요, 교수님. 예. 그럼 저희 1부 저희 이제 그만하고 종료하고요. 2부 잘하다 그래. 2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